밤 11시가 넘은 시각, 고성이는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 한우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한우진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고성이가 손으로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절대로 박진석 앞에서 나를 엄마라고 부르면 안 돼. 고성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고모라고만 불러야 해. 알았지? 엄마,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괴로워요. 한우진은 어머니의 손을 치웠습니다. 차라리 진실을 밝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 돼! 고성희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박진석은 절대로 자식을 버린 여자를 용서하지 않아. 만약 내가 너를 숨기고 있었다는 걸 알면 당장 이혼할 거야. 한우진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고성희가 숨겨왔던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화려한 날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박성재는 현관문을 열고 한우진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고성희의 시선이 한순간 멈췄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 성재 왔니? 그런데 이 친구는? 박성재는 한우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길에서 만났는데 어머니를 찾아왔다고 해서 모시고 왔어. 한우진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왔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한우진에게 다가가며 당황한 듯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 우진이구나. 얘가 워낙 장난을 좋아해서 그래요. 저를 엄마처럼 따르거든요. 박성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러요? 그러게 말이에요. 고성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한우진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제주 쪽 먼 친척 조카예요. 우진아, 고모라고 해야지. 몇 번을 말했어? 한우진은 고성희의 눈빛을 보고 재빨리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고모님께 연락드렸었는데 오늘 올 수 있게 되어서. 그래. 고성희는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 건강 문제로 급히 귀국했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오늘 올 줄은 몰랐네. 박진석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제주 친정 쪽 조카가 왔어요. 한우진이라고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간 질환이 악화되어서 급히 귀국했대요. 박진석은 처음 듣는 친척 이야기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주 쪽 친척? 결혼할 때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고성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워낙 먼 친척이라 말씀 안 드렸어요. 어릴 때 한두 번 본 게 전부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파서 돌아왔다니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박진석은 한우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마른 체구가 확실히 병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 힘들었겠구나. 당분간 여기서 요양하도록 해. 2층 객실 하나 비워줄 테니. 감사합니다. 한우진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성재는 거실 한편에 서서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한우진이 처음에 분명 엄마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고성희가 황급히 고모라고 정정시켰습니다. 어머니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친척이 갑자기 나타난 것도 이상했고 한우진이 고모라고 부르는 모습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의심을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우진아, 2층으로 올라가자. 짐 정리하고 쉬어야지. 고성희는 한우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네, 고모님. 한우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진석은 서재로 돌아갔고 박성재는 거실에 남아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고성희와 한우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박성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우진이 엄마라고 불렀던 것, 어머니의 표정에서 순간적으로 포착한 당황, 그리고 둘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박성재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우진. 엄마라고 불렀음. 조사 필요. 그는 직감적으로 이 일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고성희는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 한우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노크 소리는 가능한 한작게 냈습니다. 우진아, 나야. 문 열어. 한우진은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고성희는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
한우진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고성희가 손으로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절대로 박진석 앞에서 나를 엄마라고 부르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고모라고만 불러야 해. 알았지? 한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치웠습니다. 엄마,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괴로워요. 차라리 진실을 밝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 돼. 고성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진석은 절대로 자식을 버린 여자를 용서하지 않아. 전처가 아이를 두고 바람 피워나갔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만약 내가 너를 숨기고 있었다는 걸 알면 당장 이혼할 거야. 한우진은 침대 끝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계속 거짓말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고성희는 한우진 옆에 앉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아, 네 간 수치가 얼마나 악화됐어? 정확하게 말해줘. 한우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6개월 안에 이식을 받지 못하면 위험하다고 했어요. 간경화가 말기 단계로 진행되고 있대요. 고성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완벽한 공여자를 찾았어. 누구세요? 고성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은호라는 사람이야. 내가 30년 전에 입양 보냈던 딸이야. 한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엄마한테 딸이 있었어요? 응. 고성희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너랑 같은 날 태어났어. 쌍둥이야. 쌍둥이요? 한우진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게 쌍둥이 누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고성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30년 전 엄마는 너희 둘을 낳았어. 일란성 쌍둥이였지. 누나가 먼저 태어났고 2시간 후에 네가 태어났어. 한우진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런데 왜 누나만 보육원에 맡기신 거예요?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엄마는 20살이었어. 미혼모였고 너무 가난했어. 쌍둥이 둘 다 키울 형편이 안 됐어. 그래서 딸 하나만이라도 좋은 곳으로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 남자아이인 네가 조금 더 튼튼해 보였고. 그래서 누나를 버리신 거예요? 한우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였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고성희는 소리쳤습니다. 살리려고 한 거야. 나랑 있으면 둘 다 굶어 죽을 수도 있었어. 그래서 하나라도 제대로 된 가정으로 보내고 싶었던 거야. 한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간 이식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버렸던 쌍둥이 누나를 이용해서 저를 살리려는 거예요? 그 애는 건강검진 결과가 완벽해. 간 수치도 좋고 혈액형도 맞고 조직 적합성도 100% 일치해. 고성희는 한우진의 손을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쌍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완벽하게 매치돼. 우진아, 엄마는 너를 잃을 수 없어.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야. 한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엄마, 이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버렸던 쌍둥이 누나를 이용해서 아들을 살리려는 거잖아요. 고성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기적이든 뭐든 네가 살아야 해.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아트스페이스 공사 현장은 한창이었습니다. 지은호는 현장 감독과 함께 벽면 마감재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성희가 우아한 코트 차림으로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이사장님 오셨어요? 지은호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은호 씨, 잠깐 시간 있어요?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 좀 해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고성희는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신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호 씨, 사실 오늘은 인테리어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지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요? 아주 중요한 부탁이 있어서요. 고성희는 지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한테 아주 소중한 조카가 있어요. 그 아이가 간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생체간 이식이 필요해요. 지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정말 안타깝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고성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우연히 지은호 씨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게 됐어요. 병원 관계자를 통해서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은호 씨의 간이 우리 조카와 완벽하게 매치되더라고요. 지은호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지은호 씨한테 간 이식을 부탁하고 싶어요.
고성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물론 거액의 금전적 보상을 드릴게요. 10억 원이에요. 지은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10억 원이요? 네. 수술비 전액과 회복 기간 동안의 모든 비용, 그리고 보상금까지 포함해서 10억 원을 드릴게요. 고성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계간 이식에 관한 의료 정보예요. 생체간 이식은 공여자에게도 비교적 안전한 수술이에요. 간은 재생되는 장기거든요. 지은호는 서류를 받았지만 떨리는 손으로 펼치지 못했습니다. 이사장님,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서. 알아요. 충격적이죠. 고성희는 지은호의 손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드릴게요.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지은호 씨, 이건 한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제 조카는 6개월 안에 이식을 받지 못하면 위험해요. 지은호는 고개를 들어 고성희를 바라봤습니다. 고성희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장님은 돈도 많으시잖아요.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조직 적합성이 완벽하게 맞는 사람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고성희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지은호 씨는 기적 같은 사람이에요. 제발 생각해봐 주세요. 지은호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시간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며칠 생각해 볼게요. 이사장님.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지은호 씨. 꼭 연락 주세요. 카페를 나서는 지은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10억이라는 거금, 누군가의 생명, 그리고 자신의 건강.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지은호는 집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정순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응, 어서 와. 밥 거의 다 됐어. 정순이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간을 봤습니다. 지은호는 식탁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이사장님이 나한테 이상한 부탁을 했어. 정순이는 손을 씻으며 지은호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부탁? 간 이식을 해달래. 이사장님 조카가 간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내 간이 완벽하게 맞는데. 지은호는 서류를 정순이에게 건넸습니다. 정순이는 서류를 훑어보다가 10억 원이라는 금액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뭐? 10억? 응. 수술비랑 보상금 포함해서 10억 원을 준대. 정순이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엄마. 은호야,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네 건강을 담보로 할 수는 없어. 간 이식이 얼마나 큰 수술인데. 정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엄마, 10억이면. 지은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식당 크게 확장할 수 있고 강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나도 내 사업 제대로 시작할 수 있고. 정순이는 지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강호는 강호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거야. 네가 네 몸 희생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식당이 뭐가 중요해? 너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지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엄마. 이사장님이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큰 프로젝트도 맡겨주시고 진심으로 나한테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더 안 되는 거야. 정순이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다 이것 때문이었던 거잖아. 처음부터 네 간이 필요해서 접근한 거라고. 지은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누군가 내 도움으로 살 수 있다는 게 그게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정순이는 지은호를 안았습니다. 우리 딸 착한 거 엄마가 알아. 근데 은호야, 네가 다치면 엄마는 어떡해? 엄마는 너 하나밖에 없어. 지은호는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새 불 켜진 지은호의 방에서는 간 이식에 관한 의료 정보를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이는 문 앞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성재와 이지혁은 강변 카페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난 후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지혁아, 우리 집에 갑자기 나타난 친척 조카 있잖아. 응, 무슨 일 있어? 이지혁은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며 물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어머니가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친척인데 갑자기 나타났거든. 게다가 둘 사이 분위기가 영 어색해. 이지혁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혹시 한우진이야? 박성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은호가 며칠 전에 택시에서 미국에 있어야 할 한우진이라는 사람을 봤다고 했거든. 그때는 그냥 착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우리 집에 나타난 그 조카야. 박성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혁아, 너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응.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제주 친척이라고 했지? 근데 왜 미국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제주 친척이 되는 거야? 박성재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이 한우진이야. 내가 몰래 찍었어. 이지혁은 사진을 확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하네. 진짜 아픈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더 의심스러워. 만약 정말 먼 친척이면 왜 우리 집으로 온 거야? 병원도 많고 호텔도 많은데. 그리고 처음에 분명 엄마라고 불렀어. 이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제안했습니다. 성재야, 한우진에 대해 알아보자. 네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보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떻게? 사립탐정을 고용해. 한우진의 신원과 너희 어머니와의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는 거야. 이지혁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친척이면 다행이고 아니면 뭔가 큰일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내가 믿을 만한 탐정을 찾아볼게. 빨리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이지혁은 박성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은호한테도 조심하라고 말해둘게. 박성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처음 한우진을 봤을 때 어머니 얼굴이 너무 당황스러워 보였거든. 그리고 한우진이 엄마라고 부르는 걸 급하게 막았어. 이지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성재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탐정과 마주 앉았습니다.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사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성재는 긴장한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말씀하세요. 탐정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먼저 한우진 씨의 신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진 씨는 30세 남성으로 미국 뉴욕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탐정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우진 씨의 법적 보호자가 고성희 씨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 보호자요? 네. 그리고 더 깊이 파고 들어간 결과 탐정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우진 씨의 출생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30년 전 고성희 씨가 미혼모로 아이를 출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박성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한우진은 고성희 씨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탐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탐정은 병원 기록 사본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그날 고성희 씨는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이란성 쌍둥이였고 딸과 아들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숨이 막혔습니다. 쌍둥이요? 네. 출생 기록을 보면 오전 7시 23분에 첫째 딸이 태어났고 오전 9시 41분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탐정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출산 후 며칠 뒤 첫째 딸만 보육원에 맡겨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첫째 딸은 네, 추적한 결과 그 입양 기록과 지은호 씨의 입양 기록이 일치합니다. 탐정은 두 장의 서류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생년월일, 출생시각, 출생장소, 보육원 입소 날짜, 모든 게 일치합니다. 박성재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럼 은호 후배와 한우진이 쌍둥이라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성희 씨는 30년 전 쌍둥이를 낳았고 딸만 보육원에 맡긴 겁니다. 아들인 한우진만 키웠고요. 간 이식. 박성재는 중얼거렸습니다. 쌍둥이라면 조직 적합성이 완벽하게 맞을 확률이 높죠. 탐정이 대답했습니다. 박성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우진이 간 질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머니가 지은호 씨에게 큰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맡기고 자주 만났죠. 탐정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퍼즐이 맞춰지네요. 고성희 씨가 쌍둥이 딸을 다시 찾은 이유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성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처음부터 계산된 접근이었던 거예요.
탐정은 파일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더 조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박성재는 파일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선 박성재는 차 안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쌍둥이 중 하나만 선택해서 키우고 30년 후 버렸던 딸을 이용해 아들을 살리려는 계획. 너무나 잔혹한 진실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카페 앞에서 지은호를 기다렸습니다. 박성재로부터 전해들은 조사 결과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가 환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선배,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 방금 왔어. 이지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지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은호야,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지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데요? 고성의 이사장에 관한 거야. 이지혁은 파일을 지은호 앞으로 밀었습니다. 지은호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처음 몇 장은 한우진에 관한 신원조사 자료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재가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한 거야. 이지혁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은호야, 고성의 이사장이 30년 전에 쌍둥이를 낳았다는 기록이 있어. 지은호는 서류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쌍둥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출생기록 서류에서 자신의 생년월일과 출생시각, 그리고 보육원 입소 날짜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니야. 이건... 지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호야.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성의 이사장이 네 친엄마야. 그리고 30년 전 같은 날 너와 함께 한우진이 태어났어. 너희는 쌍둥이야. 지은호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건 우연의 일치일 거예요. 은호야, 증거를 봐. 이지혁은 출생 기록을 가리켰습니다. 생년월일, 출생시각, 출생장소, 보육원 이름, 입소 날짜, 모든 게 너랑 일치해. 그리고 여기 병원 기록을 봐. 같은 날 아침, 이란성 쌍둥이가 태어났어. 7시 23분에 첫째 딸, 9시 41분에 둘째 아들. 지은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럼 한우진이 제 쌍둥이 동생이라는 거예요? 응.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란성 쌍둥이야. 너희 둘 다 고성의 이사장의 친자식이고. 그런데 왜?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저만 보육원에 보낸 거예요? 그건... 이지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사장님이 처음부터 다 알고 접근한 거예요? 응. 이지혁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고성의 이사장이 너한테 간 이식을 부탁한 것도, 큰 프로젝트를 맡긴 것도, 친하게 지낸 것도 전부 한우진을 살리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어. 쌍둥이라서 조직 적합성이 완벽하게 맞는다는 걸 알았던 거야. 지은호는 테이블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지혁은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은호야, 울지 마. 선배.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이사장님은 쌍둥이를 낳고 저만 버린 거예요? 남동생만 선택한 거예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사장님이 저한테 잘해준 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건 아니야. 이지혁은 지은호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 사람도 복잡한 감정이 있었을 거야.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한우진을 살리는 거였던 거지. 지은호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했습니다. 쌍둥이. 제게 쌍둥이 동생이 있었는데 한 번도 몰랐어요. 은호야. 이제 어떡하죠? 일단 시간을 가져. 너무 큰 충격이니까 천천히 생각해.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은호야, 무슨 결정을 내리든 내가 곁에 있을게.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지은호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순이는 딸의 방문 앞에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성이는 지은호의 집 주소를 찾아 직접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정순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순이는 고성희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사장님, 웬일이세요? 지은호 씨를 만나러 왔어요. 고성희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은호는 지금 아파서 누워 있어요. 돌아가세요. 정순이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고성희는 문을 손으로 막으며 간청했습니다. 정순이 씨, 제발 잠깐만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때 지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들어오라고 하세요. 정순이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고성희는 거실로 들어갔고 지은호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붉게 부은 눈이 역력했습니다. 고성희와 지은호는 마주보고 섰습니다. 정순이는 부엌에서 지켜봤습니다. 이사장님.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이사장님의 딸이 맞나요? 한우진과 쌍둥이가 맞나요? 고성희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왜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왜 처음부터 말씀 안 하셨어요? 미안해요. 고성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지은호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쌍둥이를 낳고 저만 버리고 30년이 지나서 아들 살리려고 찾아오고는 미안하다고요? 지은호 씨. 이사장님. 지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저만 보육원에 보내셨어요?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인데 왜 한우진만 선택하신 거예요? 고성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둘 다 키울 형편이 안 됐어요. 미혼모였고 20살이었고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저를 버리신 거예요? 딸이라서요? 아들이 더 중요해서요? 아니야. 고성희는 소리쳤습니다. 그게 아니야. 우진이가 조금 더 약해 보였어. 네가 더 건강해 보였고. 그래서 너는 좋은 가정에 입양될 거라고 생각했어. 변명하지 마세요. 지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처음부터 진실을 말씀 안 하셨어요? 저한테 잘해준 것도, 큰 프로젝트 맡긴 것도, 건강검진 같이 받은 것도 다 제 간이 필요해서였던 거잖아요. 쌍둥이라서 완벽하게 맞는다는 걸 아셨던 거잖아요. 고성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호 씨 말이 맞아요. 처음 접근한 건 한우진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뭐예요? 너를 보면서 진짜 마음이 갔어. 고성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간 이식만 생각했어. 근데 너를 보니까 내가 버린 딸이 이렇게 씩씩하게 잘 자라줬다는 게 고맙고 미안하고. 그만하세요. 지은호는 소리쳤습니다. 지금 와서 감정 팔지 마세요. 저는 이사장님의 딸 아니에요. 저는 정순이의 딸이에요. 정순이가 지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은호야, 진정해. 고성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우진만 살려줘요. 우진이는 죄가 없어요. 우진이도 쌍둥이 누나가 있는 줄 몰랐어요. 간 이식만 해주면 내가 너한테서 완전히 사라질게. 다시는 딸이라고 부르지 않을게. 지은호는 고성희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우진은 제 쌍둥이 동생이에요. 그것만은 부정할 수 없네요. 고성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하지만 이사장님한테 저는.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도구였던 거네요. 쌍둥이 중에 버려도 되는 아이였던 거고요. 고성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정순이는 고성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은호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세요. 고성희는 비틀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박진석은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박진석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비서는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장님께서 지시하신 한우진 씨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입니다. 빨리 말해봐. 제주도 호적과 친척 관계를 조사했는데. 비서는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우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척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거짓말이라는 거잖아. 네, 그래서 사립탐정을 고용해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비서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한우진 씨의 출생 기록과 학적부, 그리고 고성의 여사님과의 법적 관계를 파악했습니다. 결과는
비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우진 씨는 고성희 여사님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30년 전 미혼모로 출산하셨고 법적 보호자도 고성희 여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석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더 있습니다. 비서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성희 여사님은 그날 쌍둥이를 출산하셨습니다. 이란성 쌍둥이로 딸과 아들이었는데 딸은 출산 며칠 후 보육원에 맡기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박진석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쌍둥이를 낳고 하나는 버렸다는 거야? 네, 사장님. 그리고 그 딸의 입양 기록이.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고성희 여사님께서 자주 만나시는 지은호 씨와 일치합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쌍둥이 중 하나를 버리고 30년 후에 다시 찾아와서 간 이식을 부탁한 거야? 그렇게 추정됩니다. 박진석은 서재를 왔다 갔다 하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결혼할 때부터 계속 거짓말을 한 거야. 쌍둥이를 낳고 하나는 버리고. 더 조사가 필요하신가요? 아니, 됐어. 박진석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나가봐. 비서가 나가고 박진석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결혼 전 고성희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싶어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쌍둥이를 낳고 하나를 선택했던 여자의 말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고성희 여사 찾아서 서재로 오라고 해. 그는 조사보고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고성희를 기다렸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30분 후 고성희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박진석의 차가운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보, 부르셨어요? 박진석은 대답 대신 조사보고서를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읽어봐. 고성희는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이건 한우진이 조카가 아니라 네 친아들이더군. 박진석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나한테 숨기고 있었어. 그리고 쌍둥이를 낳고 딸 하나는 보육원에 버렸더군. 고성희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설명할게요. 제 말 좀 들어봐요. 설명? 박진석은 비웃었습니다. 뭘 설명한다는 거야? 결혼할 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것? 아니면 쌍둥이를 낳고 딸을 보육원에 버린 것? 고성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어렵고 가난했어요. 쌍둥이 둘 다 키울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서 버렸어? 박진석은 소리쳤습니다. 내가 가장 혐오하는 게 뭔지 알고 있었잖아. 자식을 버리고 떠난 내 전처를 얼마나 증오하는지 알고 있었으면서. 그래서 말 못했어요. 고성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을 만났을 때 이미 우진이는 미국에 있었어요. 딸은 입양 보낸 지 오래됐고요.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당신과 영나와 함께. 거짓말로 시작한 결혼을 어떻게 믿어? 박진석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여보, 제발. 고성희는 박진석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우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6개월 안에 간 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는다고요. 쌍둥이 누나밖에 없어요. 조직 적합성이 완벽하게 맞는 사람은 쌍둥이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버렸던 딸을 다시 찾아가서 이용하려는 거야? 박진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네 자식들이지 내 자식이 아니잖아. 그래도 제발. 나가. 박진석은 고성희를 밀쳤습니다. 내일까지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영란은 두고 가. 영란만큼은 내가 키울 거야. 고성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영란은 안 돼요. 영란한테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박진석은 등을 돌렸습니다. 영란을 재벌가에 시집 보내려고 얼마나 압박했는지 다 알고 있어. 이제 그만해. 고성희는 박진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박진석은 대답 없이 서재를 나갔습니다. 고성희는 바닥에 쓰러져 한없이 울었습니다. 쌍둥이를 낳고 하나를 버렸던 과거가, 그리고 버렸던 딸을 이용하려던 계획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의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와. 지은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우진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은호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호. 안녕. 지은호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한우진은 책을 내려놓고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앉아. 와줘서 고마워. 지은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 알고 있지? 한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랑 나랑 쌍둥이라는 거. 응.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한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방식이 잘못됐어.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나도 엄마를 말리지 못했어. 지은호는 한우진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최근에 알았다며? 우리가 쌍둥이라는 거. 한우진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응. 엄마가 며칠 전에 처음 말해줬어. 나한테 쌍둥이 누나가 있었다고. 같은 날 태어났는데 한 명은 보육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그 말 듣고 정말 충격이었어. 그래서 엄마가 나를 찾은 거야? 그래. 한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너를 찾은 건 내간 때문이야. 부정하지 않을게. 쌍둥이라서 조직 적합성이 완벽하게 맞는다는 걸 알았고. 하지만 그는 지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너를 이용하고 싶지 않아. 억지로 이식받고 싶지도 않고. 네가 자발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수술 안 받을 거야. 지은호는 놀랐습니다. 그럼 너는 죽을 수도 있지. 한우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 누나를 강요해서 얻은 생명은 의미가 없어. 나는 진심으로 너를 내 쌍둥이로 받아들이고 싶어. 간 이식 때문이 아니라 그냥 쌍둥이로, 가족으로.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진아. 은호야. 한우진은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2시간 차이로 태어났대. 네가 먼저 세상에 나왔고 나는 2시간 후에 태어났대. 그래서 네가 누나지.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누나라고 부르기는 좀 어색해. 그냥 은호라고 불러도 돼. 지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나도 그게 더 편해. 우리 정말 쌍둥이였구나. 응. 한우진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아팠는데 쌍둥이가 있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엄마가 말해줬을 때 믿기지가 않았어. 나도 마찬가지야. 지은호는 한우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입양된 건 알았지만 쌍둥이가 있을 줄은. 같은 날 태어난 동생이 있을 줄은 몰랐어. 은호야, 시간을 가져. 한우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나는 기다릴게.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을 거야.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아, 나도 너를 알고 싶어. 쌍둥이로서, 가족으로서. 한우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은호야. 그런데 말이야.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네 엄마랑 미국에 있었다며? 응. 한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돈 벌려고 미국 갔을 때 나를 데려갔어. 그때부터 계속 뉴욕에서 살았지. 외로웠어. 엄마는 일하느라 바빴고 나는 늘 혼자였어. 지은호는 한우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도 외로웠어. 입양되긴 했지만 친부모가 누군지 몰랐고 왜 나를 버렸는지도 몰랐어. 우리 둘 다 외로웠네. 한우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쌍둥이였는데 따로 자랐으니까. 나는 쌍둥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이제라도 만났잖아. 지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쌍둥이가 된 거야. 한우진은 지은호를 꼭 안았습니다. 은호야, 고마워. 나한테 와줘서. 지은호도 한우진을 안았습니다. 우진아, 나도 고마워. 쌍둥이로 태어나줘서.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피로 이어진 쌍둥이가 처음으로 진심을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고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지만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였습니다. 지은호는 병실을 나서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고성희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지만 한우진은 달랐습니다. 그는 순수했고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3일 후 지은호는 이지혁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강변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는 이지혁의 옆에 지은호가 앉았습니다. 선배. 이지혁은 지은호를 돌아봤습니다. 왔어? 얼굴이 좀 나아졌네. 제 결정을 말씀드리려고요. 지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지혁은 긴장한 표정으로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간 이식 하기로 했어요. 뭐? 이지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호야, 너 제정신이야? 고성희가 너한테 한 짓을 알고도? 알아요. 지은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장님이 저를 이용한 것도 알아요. 쌍둥이 중에 저만 버린 것도 알고요. 하지만 선배, 이건 이 사장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럼 한우진을 위한 거예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올려다봤습니다. 우진이를 만나봤는데 우진이는 나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쌍둥이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지혁은 다시 앉으며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큰 희생이야. 수술도 위험하고 회복 기간도 길어. 알아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선배, 우리 쌍둥이예요. 같은 날 태어났어요. 제가 2시간 먼저 태어났고요. 어머니가 우진이만 선택했지만 우진이는 죄가 없어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진이도 쌍둥이가 있는 줄 몰랐대요. 최근에 처음 알았고 만나고 싶어 했대요. 지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진이는 죄가 없어요. 우진이도 피해자예요. 그런 쌍둥이 동생을 제가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쌍둥이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고 싶어요. 은호야. 그리고 선배. 지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제 선택이에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에요. 그냥 쌍둥이 동생을 살리고 싶어요. 이지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네 결정이라면 더 이상 반대하지 않을게. 고마워요, 선배. 대신 이지혁은 지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술 전후로 내가 곁에 있을게. 매일 병원 가고 회복할 때까지 돌봐줄게. 약속해. 지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안았습니다. 너 정말 바보 같아. 착하고 순수하고. 바보 같아. 저도 알아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품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잖아요. 같은 날 태어난 동생인데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어요. 그날 밤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정순이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은호의 확고한 의지를 보고 결국 허락했습니다. 단, 이지혁이 끝까지 곁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은호와 한우진은 같은 층 다른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지은호의 병실에는 정순이와 이지혁이, 한우진의 병실에는 고성희가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이지혁은 지은호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섭지? 조금요. 지은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선배가 있어서 괜찮아요. 수술 끝나고 깨어나면 내가 제일 먼저 볼 수 있게 해줄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이지혁은 지은호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의료진이 2사람을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요. 금방 올게요. 우리 딸 잘하고 와. 엄마가 기다릴게. 복도 끝에서 한우진도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지은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호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쌍둥이가 함께 수술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은 8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지혁은 수술실 밖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순이도 옆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오후 5시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2분 모두 회복이 순조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쌍둥이라서 그런지 조직 적합성이 완벽했습니다. 이지혁과 정순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호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몇 시간 후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시야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이지혁의 얼굴이었습니다. 선배. 응, 나야.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지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는 괜찮아요? 응, 수술 잘 됐대. 쌍둥이라서 완벽하게 맞았대. 걱정 마. 한편 고성이는 복도 끝에서 지은호의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쌍둥이 중 하나를 버렸던 자신이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3일 후 지은호와 한우진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한우진이 휠체어를 타고 지은호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응, 너도. 덕분에 살았어요. 한우진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누나. 쌍둥이 누나가 저를 살려줬어요. 지은호는 한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쌍둥이잖아요. 같은 날 태어난 남매끼리 고맙다는 말은 좀 그렇죠? 한우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나, 앞으로 평생 누나를 보호할게요. 약속해요. 쌍둥이로서, 동생으로서요. 나도 오빠 챙길게요. 2시간 먼저 태어난 누나니까.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복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이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 멀리 고성이도 눈물을 흘리며 두 쌍둥이를 바라봤습니다. 비록 시작은 거짓과 계산이었지만 지은호와 한우진은 진심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30년 전 같은 날 태어나 떨어져 살았던 쌍둥이가 다시 만나 서로를 살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